안녕하세요. 샘쌤의 알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고지자기 복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여기가 완전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각을 알면 형성 당시 위도를 알 수 있어서. 가볼게요. 자, 먼저 지구 자기장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구는 나침반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장이 있어요. 이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죠? 북쪽이죠. 근데 우리는 나침반바들이 수평면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연측 방향으로도 움직여요. 선생님이 인사한다, 고개를 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교과서에 잠깐 보여주면 지구 어느 위도인지에 따라서 나침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복각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각도를 측정을 하는데 수평면에 대해서 나침반 바늘이 기울어진 각도를 복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각이 부호가 있어요. 복각이 나침반 바늘이 N극이 북극을 가리키죠. 네, 이란 게 인사할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 네, 그래서 엎드렸을 때를 플러스로 쳐줘요. 다음에 오히려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쳐들면 마이너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복각계로 복각을 잰다고 합니다. 자, 돌아가서 지구 자기장의 모습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대요. 이때 정확하게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꽂힌 이 지점,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지점이에요. 자기력의 여기 머리가 고개를 인사했죠. 인사하면 플러스. 그쵸? 다음에 여기는 지표면에 대해서 나침반 바늘이 고개를 쳐들었죠. 네, 고개를 쳐들면 못 됐다고 했죠? 마이너스. 네, 이런 게 복각의 개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 지표면에 대해서 각도가 없이 그대로 나란하죠? 따라서 여기는 복각이 0도입니다. 그래서 복각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정리합니다.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측정 지역에서 수평면에 대해서 나침반의 N극이 기울어진 각도예요.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나침반의 N극이 인사했죠? 북반구 플러스네. 그렇죠? 이 복각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자북극이고 여기가 자남극이에요. 네. 이때 자기적인 위도를 따져보면 자기 위도에 따라서 복각이 죄다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때 정확하게 여기가 자기적도 복각이 0도였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아래쪽은 남반구, 위쪽은 북반구인 거예요. 근데 남반구를 보면 고개가 아래로 엎드린 게 아니라 고개를 다 쳐들고 있죠. 그래서 복각의 부호가 남반구는 마이너스가 되고 북반구는 플러스가 돼요. 네, 이 눈으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걸 알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자북극은 인사를 플러스 90도로 했죠. 그 다음에 자남극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는데 90도, 마이너스 90도 복각.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사를 하긴 했는데 그쵸? 그러면 복각 플러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각도가. 여기는 자남극 아니죠. 남반구. 고개를 쳐들었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는 자기 위도. 네, 이렇게 복각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평각이 나왔는데 사실 평각 중요하지 않아요. 평각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굳이 말을 해주자면 우리가 지구에서 자전축이 통과하는 북쪽 지점 그리고 남쪽 지점을 각각 진북, 진남이라고 해요. 진북, 진남. 진짜 북극, 진짜 남극. 근데 실제 자기적인 북극과 남극은 그것과 다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치우친 각도를 말하는 게 편각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마다 편각이 좀 달라요. 여기서 측정을 하면 이렇게 각도가 나올 테고 여기서 측정하면 이런 각도가 나올 테고 이렇죠.
그래서 평각도 사실 형성 당시에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 때 평각과 복각이 둘 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복각만 합니다. 복각만. 그래서 평각과 복각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일단 자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그 지점이 자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각이 플러스인 지점이 북반구가 되고 마이너스면 남반구가 되는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구의 자기장은 방향이 역전됐던 시기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역전됐을 때의 그 자극기의 시기를 역전 자극기 혹은 역자극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역자극기 때는 어떠냐면 나침반의 N극이 원래는 여기 북쪽을 가리켰었잖아요. 근데 나침반의 N극이 남쪽을 향하던 시절이 있어요. 역자극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여기에서 복각이 플러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자북극이 되는 거지. 자북극의 개념이 뭐였죠?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역자극기 때는 여기가 자북극이에요. 그럼 여기가 자남극이 되겠죠. 따라서 자북극에서 복각이 플러스 90도, 자남극 마이너스 90도 맞죠? 근데 이상한 일이죠. 복각이 플러스인 지점이 오히려 남반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각이 마이너스인 지점이 북반구가 되는 거죠. 우리 위치 체계가 지금 이대로 북반구가 우리 있는 나라 그쪽 반구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다시 가보면은 만약에 다시 정상자극기일 때는 나침반의 N극이 다 고개를 숙여요. 바닥으로. 근데 남반구에서는 다 고개를 쳐들어요. 이 지표면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어요. 그쵸? 그래서 북반구 자기적도 남반구 이렇게 복각이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각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자기장이 왜 중요하느냐? 암석이 형성될 때는 마그마로부터 생성이 되죠. 그래서 마그마에서 딱 나왔을 때 이때는 뭐 자성을 갖는 물질들이 자성을 원래 잃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서. 근데 이게 식다가 딱 암석이 되면서 고화될 때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 딱딱 배열하면서 자기장의 크기나 방향을 기록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암석에 기록된 옛날 지구 자기장을 뭐라고 한다? 고지자기라고 한다. 그래서 근데 고지자기는 이미 암석 속에 딱딱 생기면서 굳었고 하기 때문에 이 대륙이 이동하든지 혹은 뭐 실제로 자기장이 조금 바뀌었든지 상관이 없이 그대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 층층마다 지금 서로 다른 시기에 쌓인 거 아닙니까? 네, 잘 보면 선생님이 방향도 살짝 다르게 그렸어요. 이렇게 결국 복각이 지금 다르잖아요. 복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위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느 위도에서 생겼는지를 이런 고지자기 복각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고지자기를 추정을 해보면 대륙 분포를 예측이 아니라 추정할 수가 있대요. 과거의 것을. 먼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억 년 전, 5억 년 전, 4억 년 전 이런 식으로 쭉쭉 대륙이 기록하고 있는 고지자기가 향하는 자북국의 위치를 다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북국의 이동 경로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말이 안 되죠. 한 시대에 북극이 두 개일 수가 없죠. 없는데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 왜 그렇지? 왜 그러냐? 자북극이 이동한 게 아니라 자북에 대해서 양쪽 두 대륙이 서로 상대적으로 자북극에 대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모월판 갈게요. 여기를 가보면 자, 지금 해령에서 새로운 암석 지각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여기가 자북극이니까 이렇게
자북국을 바라보면서 그 암석에 고지자기가 기록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륙이 움직이잖아. 대륙이 움직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헤어졌어. 근데 고지자기는 안 바뀌니까 여전히 이 방향을 향해요. 근데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나가서 추적을 해보니까 아까의 위치랑은 달라지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이 초록 색깔 화살표는 현재 만들어진 지각의 그 자기장인데, 현재 만들어진 거는 어쨌든 자북국을 바라보면서 자화되죠. 그러면 지질학자들이 해석하기에 현재 자북국의 위치, 과거 이놈의 위치, 결국 과거에는 서로 다른 자극에서 이 한 점으로 이동했다라고 잘못 해석이 되는데, 자북국이 이동한 게 아니죠? 보니까 자북국이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대륙이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한 시대에 자북국이 두 개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극의 이동이 아니라 자극에 대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자북국의 경로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은 실제 자북국이 두 개여서가 아니라 자극에 대해서 대륙이 이동한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원래 사실 자북국이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 지구가 원가정에서는 그냥 자북국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대륙을 이동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자기 복각으로 인도 대륙의 이동을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반구에 위치했던 인도가 점점 올라와서 유라시아판이랑 충돌을 해서 아주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네. 자,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해보냐면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복각과 위도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값이 커지죠. 네, 복각의 값이 점점 커지는데 위도가 남반구에서 점점 북반구, 북쪽 끝으로 올라갈수록 복각의 값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 복각의 값은 북반구로 갈수록 커져요. 근데 복각의 절대값을 씌운 복각의 크기는요, 무조건 위도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각의 크기는 얘도 이쪽 끝에도 90, 이쪽 끝에도 90. 양끝 끝 지점이 복각의 크기는 제일 크죠. 그때 가장 큰 지점은 무조건 고위도죠. 남반구의 고위도, 북반구의 고위도. 따라서 적도에서 출발해서 양쪽 극지방으로 이동하면 복각의 절대값은 커져요. 그리고 복각 값은 부호가 있기 때문에 복각의 값은 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갈수록 값이 이렇게 커지죠. 이거 주의할게요. 자,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으로 시기별 인도 대륙 어떤 지점의 위치, 위도를 추정을 해볼게요.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패스. 먼저 복각이 여기가 10,000년 전이니까 10,000, 10만, 1,000만? 맞니? 10만, 1,000만. 5억 5천만 년 전이네. 5억 5천만 년 전에는 복각이 21도로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21도니까 마이너스 21도니까 여기가 복각. 이걸 그대로 올렸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의 y축 값이 위도죠. 대략 읽어보니까 7도 S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도 S. 네. 이런 방법으로 쭉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반구 점점 북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복각으로 밝혀낸 인도의 위도 변화예요. 인도 대륙이 특이한 게 이 경도는 거의 유지한 채로 위도만 바뀌면서 이동을 해가지고 되게 특이하대요. 그래서 복각만으로 웬만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 지리산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고지작이 복각이 클수록 북쪽이다. 아까 말했죠. 복각은 부호가 있어서 클수록 북쪽이다. 정리 잘하세요, 여기. 최근 그 결과 7억 천만 년 동안 아닌 것 같아. 7억 천만 년 동안 인도 대륙은 북상하였다. 북상하였죠. 쭉. 네. 자, 그래서 오늘 고지작이 복각을 통해서 위도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학습 꼭 하세요. 네, 안녕.